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 11월 초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정상들이 안내를 받아서 유적지를 방문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국사에 대한 2중, 3중의 경호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숙소나 행사장, 회의장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갈지에 있는 또 외곽에 있는 문화재를 겨냥한 문화재를 관람하는 정상들에 대한 타깃이 크지 않겠습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 11월 초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21개 에이펙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서 6천여 명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언론인들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는 테러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목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계 이목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테러의 소기의 성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테러의 타깃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이번 경주 에이펙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에 의한 테러 공격, 이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국제 행사를 방해하고 자기들의 주장, 그 다음에 유엔의 제재 풀기 위한 이런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그런 공격, IS나 알카이다나 이러한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 돌진 테러. 첫째는 이제 사이버 테러인데요. 기반 시설, 숙소나 공항,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그런 해킹 공격이죠. 그래서 이런 회의 자료 통신망, 그 다음에 회의 자료 유출의 위험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종 테러의 수단이죠. 무인 드론을 이용한 이제 폭발물 투하. 드론 자체가 이제 폭발물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의 통신망 을 교란하는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신종 테러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그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티 드론 대책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티 드론은 첫째로는 이제 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론이 어디든지 탐지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그걸 포획해야 돼요. 그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총이나 그런 전자거물 그런 것을 요소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국제 행사, 테러, 공격 주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86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88 올림픽 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자행한 86년도에 김포공항 폭탄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7년도에 그 유명한 카르기 폭탄 테러. 그게 다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책동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본다면 2005년도에 7월 7일 날 이제 77 테러인데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G8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런던에서 이제 테러가 났는데 77 테러라고 얘기하는데 제2의 9.11 테러라고 얘기하는 런던의 지하철하고 2층 버스가 폭파하고 대형 테러가 있었죠. 무려 시원 2명이 이제 사망하고요. 7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엄청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은 이제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인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그 범인을 이제 검거했던 그런 사건이고 시민의 이제 정보력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었다. 2016년도에 이 사건을 이제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마크 월버그가 주연했던 패트리어트 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폭파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그 영상에 범인들의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틀로 알고 있는데 이틀 만에 그 범인들을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생포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하여튼 신고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입니다. 교수님 그 77 런던 테러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중소도시인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대테러 안전 측면에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경주는 이제 부산 인구나 서울 인구에 비하면 엄청 적고요. 인프라도 소규모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만 명 중소도시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지형이나 경험이나 위협 대응 면에서 부족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스코틀랜드 G8 정상회의 때 런던에 있는 경찰 병력이 스코틀랜드로 집중되어 있을 때 공백을 이용해서 런던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도 같은
그렇죠.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주 훌륭한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2005년도 7월 7일 날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GA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GA 정상회의를 겨냥한 테러가 아니었거든요. 런던을 겨냥한 테러였습니다. 8개 국가의 정상들이 스코틀랜드에 오니까 치안력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런던은 치안 상황, 안전 상황이 공백 상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테러범들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주 에이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경주의 모든 치안력이 그 집중될 때 뭐 대구나 아니면은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테러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의 대테러 경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지리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정상들이 우리 문화재, 우리 특히 이제 뭐 불국사나 첨성대, 석굴암 이런 등을 당연히 방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호, 그 다음에 대테러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이 지역이 테러의 상징적인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있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겟을 상정해 보 정상들이 안내를 받아서 유적지를 방문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국사에 대한 2중, 3중의 경호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뭐 숙소나 아니면은 뭐 행사장, 회의장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갈지에 있는 또 외곽에 있는 문화재를 겨냥한 문화재를 관람하는 정상들에 대한 타깃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많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경주가 분산형 도시구조예요. 산지, 농지, 뭐 사찰도 인접해 있고 테러 침투 루트 바다도 있습니다. 테러 침투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 지형적인 환경적인 특수성을 갖춘 그런 1선, 2선, 3선 개념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의장이나 뭐 숙소나 행사장, 뭐 그다음에 그런 문화시설 있잖아요. 이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호 취약 요인 부분이 있죠. 경호 목표 분석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행사의 경우에는 외국 정보기관이나 외국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 정보기관 요원들이 대거 입국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사례를 보면은 각 그 정보기관들이 앞다투어 대거 입국을 했습니다. 다 뭐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지만 뭐 블랙 요원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평창이나 강릉은 첫 버전으로 이뤘다. 지금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정보기관 요원이다. 그렇게 신분을 까는 거지. 그게 화이트입니다. 정보기관 협력할 때 그 신분을 안 밝히고 협력이 되겠습니까? 서로 압니다. 근데 블랙은 이제 신분을 숨깁니다. 어떻게 숨기냐? 비즈니스 사업가다. 그 많은 인원들이 경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관광객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임원들로 위장을 많이 하죠. 선수단이나 아니면은 뭐 대표단의 임원으로 이제 섞여서 오는 거죠. 기자나 언론인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냐. 자국 선수단을 일단 보호하는 거, 신분 보호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를 수 있는 그런 망명. 가끔 발생하죠.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정보 기웃기웃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일 아침에 안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다 와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우리는 또 그것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경주 에이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 정보 요원들, 경호 요원들이 많이 입국합니다. 그리고 입국하기 수개월 전에 자기네 정상이 오니까 정보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정보기관을 통해 뭐 루트가 많이 있겠죠. 경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경찰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정보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VIP의 음식 취향 같은 걸, 이 음식을 좋아하고 육식을 못한다. 비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다. 또 좋아하는 방송이나 신문 그런 걸 좀 채널을 좀 잘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호텔, 숙소, 인테리어까지 다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많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모두 안전하게 잘 개최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들의 협력,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뭐 이런 대형 스포츠 행사 네. 다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셈 해관부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다자간 정상회의 다 열었잖아요. 이런 나라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다른 몇 개 국가를 뺀다면은. 그래서 이런 회의나 아니면 대형 스포츠 행사에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깔끔하게 치러왔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요즘 뭐 K안전, 그다음에 K경호, 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제가 논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K경호에 대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아, 박사 논문을 그렇군요. 제가 좀 봤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 K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예를 들면은 그 바흐 IOC 위원장이 이제 기간 내내 이제 있으면서 우리 안전대책본부를 방문을 자주 했어요. 아, 와가지고 그렇군요.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인사도 하고 올 때마다 여러 가지 뭐 마스코트나 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물 같은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 안전요원들한테 나눠주면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 기관들 개별 활동이 다 하고 있더라. 근데 이런 것을 다 중앙 차원에서 대통령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다 통제하고 통합하고 융합하고 하는 그런 안전체계를 하는 걸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이상적인 체계였고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갔어요. 예, 그런 걸 두고 K 안전이다. 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활동을 높이 평가를 했고, 당시 이제 언론에서도 그 외국의 외신들, USDA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소치 올림픽을 비교합니다. 2014년도에 소치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소치 올림픽 때는 무장한 경호 요원들, 경찰, 군, 뭐 이런 요원들만 막 잔뜩 보이고, 진짜 불안해서 경기 관람하기도 없고, 경기장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 올림픽은 너무 평온하게, 안전 요원도 안 보이고, 무장 요원도 안 보였지만, 너무 안전하게 느꼈다. 예. 이렇게 US 투데이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무장 요원들을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다 숨겨놓고 네. 앞에는 밝고 친절한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안전 요원들을 다 앞장 세웠던 거예요. 그런 요원들이 검색하고 치안 질서 유지하고 경기장 안에서 네, 그런 활동을 다 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그런 무장 요원들은 잘 안 보이는데 숨어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뭐 테러 사건은 아니겠지만 소매치기 사건이 있다. 그러면 즉시 출동하는 거죠. 그런 안전 활동의 디자인이 있었던 거죠. 눈에 안 보이게 하자.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자.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칭찬이 나오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관계기관의 오랜 경험이 중요했다. 국가 차원의 통합 지휘체계, 유기적인 협력, 국민들의 높은 협력의식이 주요했다. 그렇게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몰랐는데 교수님 네네. 말씀을 듣고 보니 더욱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네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가 더 많이 더 자주 개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테러 안전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국민 여러분의 이제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를 드립니다. 주변에 수상한 행동이나 방치된 물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112나 112에 즉시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아까 말씀드렸죠. 시민들의 신고 정신입니다. 작은 신고가 큰 안전을 만든다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기간 동안에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관광지 출입하는데 제한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그 관광지를 아마 못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검문 검색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굉장히 크게 겪다. 하지만 우리 경주 시민들이 짧은 기간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미 우리에게도 테러가 더 이상 예외적인 위협이 아닌 상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